생각이 현실이 된다. 예, 안녕하세요. 25년 2월 셋째 주 코스피는 주봉으로 한 2%, 2.4% 정도 상승했어요. 한 3주째 지금 상승 중이고, 이제 제가 파생이나 이런 쪽은 전문도 아니고 하지는 않지만, 제가 봤을 때 12월 14일 선물 옵션 만기 끝나고 외국인 포지션을 봤을 때 정확한 건 아니에요. 뭐 제가 전문이 아니어서 대충 지수는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지수는 밑에는 위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외국인이. 그래서 아래는 한 2600, 2570 정도까지는 좀 막아놓은 것 같아요. 그 위에는 좀 열어놓은 것 같아요. 그 선물 봤을 때. 그래서 3월 14일 다음 달 이제 둘째 주 목요일이 3월 13일인가? 예, 그때가 이제 선물 옵션 만기니까 한 2000, 저는 위로 봐요. 예, 2710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예. 그다음에 이제 곧 좀 더 높게 보면 2820.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주식 시장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22년부터 해가지고 삼성전자 수급이거든요. 네,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삼전이라는 기업이 우리나라 코스피가 거의 한 시총 2100조인데 삼전이 한 300조 좀 넘잖아요. 한 15%, 14%, 15% 정도 비중이 커요. 그래서 선물 옵션 저런 걸로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거나 내려올 때는 삼전을 많이 이용하죠. 시총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안정적인, 진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안정적인 주식은 삼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돈 넣고 돈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최근에 조금 보면 이 오렌지색이 외인인데 살짝 살짝 조금은 올리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연기금은 한 작년 한 작년 7, 8월 9월 그때부터 좀 사긴 했어요. 그리고 기타 법인은 지금 자사주 매입이고 금투도 조금은 사고 있죠. 약간 금액은 외인보다는 안 되지만 금투는 약간 외인을 좀 따라가요. 흐름이. 외인은 한 2년, 1년? 1년을 먼저 움직이는 것 같죠? 여기가 거의 23년 1월이거든요. 23년 1월에 삼성전자가 23년에 삼성전자가 6.5조 했어요.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은 15조. 굉장히 안 좋았죠. 그렇지만 24년이 30조, 34조 이래 버렸잖아요. 미리 좀 사죠.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23년 1월부터 1년 사고 24년 이제 7월 달부터 팔았으니까 9월 달인가? 네, 그때부터 팔고 지금 계속 팔고 있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조금 더 빨리 움직인다. 23년은 여기 이 구간 23년인데 23년 그 구간에서도 뭐 디램 반등 나온다는 그런 말 막 많았잖아요. 때부터 이제 얘는 사서 그랬고 지금은 살짝 움직이고 있긴 해요. 좋게 생각하면 한 26년을 또 보고 들어가는 걸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제 삼전 전망치를 좀 보여드리면 지금 26 이제 엊그젠가? 27년 전망치가 나왔어요. 57.9조를 영업이익을 예상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또 41조로 어느 보수적으로 보는 애널리스트들도 있겠죠. 그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시 하향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하향이긴 한데 돌리면 정말 좋겠죠. 전망치가. 일단은 전망치는 또 내려왔어요. 그렇지만 이제 외인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어, 앞으로의 전망을 보고 들어오는 걸 수도 있잖아요. 한 27년 이후, 뭐 28년 이후, 혹은 이익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좀 하향이 됐다 쳐도 기존 예상치보다는. 그래서 뭐 그거를 좀 더 반영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일 비교한 게 이제 마이크론이잖아요. 걔네들은 PR이 100배가 넘어요. 마이크론은 뭐 연에 뭐 6조, 하긴 뭐 삼성전자는 뭐 디스플레이도 있고 모바일도 이래서 이익은 좀 더 많긴 많은데
여튼 마이크론이랑 비교하면 D램 정도 내려가면 삼성이 좀 싼 편이긴 하죠. 미장에 삼성이 갔으면 더 PR을 더 받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외인이 더 앞을 보고 들어오는 걸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단순히 지수 올리려고 들어오는 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전체 시장은 삼전도 끌어올리고 그래서 지수도 올라가고,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지수 따라 들어오는 자금들, 이제 코스피 200 관련 그다음에 다 올라가고, 코스피 200뿐만 아니라 이제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 따라오는 자금들도 많고, 우리 저희 나라는 좀 그런 식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되면.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미장이 조금 안 좋았죠. 뭐 나스닥 한 2%씩 떨어지고, 제조업 PMI는 상회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미국은 이제 서비스 PMI를 더 중요하게 보니까 예상치를 하했어요. 서비스 PMI는. 그다음 주택 판매도 좀 하해. 그다음에 이제 미 시간대 대학교라는 거기서 이제 기대 인플도 좀 안 좋았고 상회를 했어요. 이제 지금 연준에서 이번에 이제 FOMC 회의록에서 말했듯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이제 물가, 그러니까 인플, 그 다음에 고용이죠. 근데 인플이 좀, 근데 이거는 딱히 잘 중요시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소비자 심리도 하했고, 근데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금요일 날에 제 미장이. 그리고 주가 자체도 뭐 미장도 안 오른 건 아니잖아요. 많이 올랐잖아요. 조금 상대적으로 보면 좀 고점 느낌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이런 조금 뭐 삐껴나가는 이런 게 있으면 옵션 하시는 분들이, 옵션 하는 큰 돈들이 이때다 싶어서 이렇게 누르지 않을까 그렇지 싶어요. 옵션 시장은 저희 나라보다 더 큰 걸로 알고 있어요. 파생 관련 시장은 미국은 더 영향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대신 거기는 복병이 있죠. 글로벌 개인들, 그 돈들 너무 심오하죠. 모여가지고 아이다 하면서 막 달라붙어 막 올려버리면 보시는 청산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이제 목요일 밤이죠. 제가 아침마다 하긴 하는데 CME 그룹에서 이제 금리 확률을 나타내는 변대전을 매일매일 확인하는데, 목요일 밤에 금요일 아침에 확인했을 때가 금리 인하가 7월 달에 45.3%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발표되고 이제 하락 나온 이유가 뭐가 안 좋은가 봐요. 뭐 경기 쪽이. 일단 금리 인하 확률이 5월 달에 76%로 됐어요. 그러면 뭔가 고용이라든가 뭔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얘네들이 급하게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올라가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어서, 시장은 또 전문가도 이런 데이터를 해석을 해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진짜 저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매번 또 맞출 수도 없는 거고, 매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모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선물은 아직 위쪽 바라보고 있죠. 옵션은 지금 2월달 거는 끝났고 2월달도 마지막에는 좀 끌어올렸죠. 옵션 콜을. 그다음에 3월달에도 지금 조금 아직은 며칠 안 됐죠. 좀 선물은 위로 보고 있지만 옵션 밑으로 살짝 좀 걸어 놓긴 했어요. 지금은 뭐 그럴 수 있죠. 주가는 좀 많이 올라오는 상태니까 지수 자체가. 그리고 요번 주 주주환원은 월요일 날에 한국단자 부품 쪽인데, 여기는 24년, 26년을 배당 및 자사조 매입 소각, 이제 그 규모는 요번에 이사회에서 결정하겠다. 그리고 한정 KPS 28년까지 최소 배당 성량을 50% 점진적으로. 그리고 FNF는 요번 올해 4월에 그 계획을 발표하겠다. 계획을 정해서.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기대감이 있어서 수급은 있을 수 있어요. 이미 FNF는 좀 많이 끌어올리긴 했어요. 금융투자가. 네, 그리고 소각은 화요일 날 삼성전자, 이거는 약속한 거, 저번에 11월 달에 한 거, 매입한 거 소각하기로 했고, 그다음 신세계는 353억, 그다음 포스코도 4,200억, 그다음 미래에셋도 1,369억 목요일 날, 인바디는 49억,
그러면 현대 그린푸드는 25. 얘네들도 다 예전에 다 공시한 것들이에요.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행하는 거거든요. 네, 팟캐시도 그다음 바디탱미드도 다 이제 이행하는 거죠. 그리고 자사전 미입은 나무가 삼성전자 셀트. 네, 삼성전자는 또 3조를 더 사고 지금 5천억은 임직원들한테 보상 주고 나머지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쓰겠다고만 했고 소각은 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 공시 내용은 그랬어요. 소각이라는 얘기는 없었고 단어는 없었어요. 주주가치 제고가 있었고. 그리고 이번 주 실적 발표는 좋은 것들이 이제 PNT 2차전지 장비, DYPNF 무슨 설비 관련 쪽이죠. 분체 이동 시스템 이런 쪽이죠. 제가 예전에 여기 한번 들어갔다가 이 친구가 단점이 좀 있더라고요. 이 뭐 계약한 거를 너무 정정을 많이 했어요. 뭐 계약 취소도 되고. 예. 근데 뭐 이번에 실적은 잘 나왔네요. 예. 그리고 유진테크 반도체 얘는 원래부터 전망도 좋았고 또 어닝 상회도 했어요. 예. 그리고 수요일 날은 다 좋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다 상회한 건 없었고 목요일은 서부 T&D, 호텔 관광 뭐 이런 뭐 그런 쪽이죠. 뭐 그 크게는 아니었어요. 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엄청난 서프는 아니었어요. 밭에 또 뭐 힌지나 휴대폰 케이스 뭐 이런 쪽이죠. TSE도 반도체 검사 장비 쪽도 상회. 그다음 한가공도 이제 상회. 뭐 이렇게 뭐 이제 매출이나 당기순이익만 요 같은 경우는 매출이나 빨간색은 매출이나 당기순이익이 하거나 뭐 이런 쪽. 그러니까 매출도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니까 매출만 일단 잘 나왔으면 영업이익은 이제 뭐 인건비나 뭐 그런 원재료값 이런 거에서 좀 빠질 수가 있어서 일단 매출 잘 나오는 게 중요하죠. 이런 밀진능이 DNAC, 에너지 고해랑 EMP, 지니언스, JS 코퍼레이션, 뭐 바텍, 우진, DI, 하이로코리아, 태웅, 디오. 오늘 이제 영업이익이 좀 안 좋아 상회를 못했어요. 예상치보다. 매출만 잘 나와도 일단은 좀 먹어 들어가죠. 근데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몰라요. 그것도 그 앞을 볼 수도 있고 다음 분기 주가는 이렇게 나왔고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수급이거든요. 코스피 ETF, ELW 이런 거 제외하고 외인은 조금 팔고 있긴 하고 그나마 지금 연기금하고 금투는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 기타 법인은 지금 계속 사고 있죠. 그러니까 자사주로 매입을 많이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수 자체는 외인이 이렇게 팔고 있지만 우리 개인들이 어느 정도 받아주면서 좀 덜 빠지게 하고 올리는 거는 연기금에 올리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연기금까지 팔았으면 이제 지수를 못 버텼겠죠. 그리고 개인들도 계속 팔면은 못 버텼겠는데 개인들도 어느 정도 막아주고 올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개인이 왜냐하면 엄청 많잖아요. 그 머릿수가 단합이 안 되니까 큰 돈이 맞지 모이면 큰 돈이 맞지만 흐름을 만들지는 못할 것 같아요. 뭐 특별한 뭐가 없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나마 이제 연기금도 코스닥은 좀 사고 있어요. 원래 연기금 코스닥은 많이 안 사는데 최근 들어 좀 사고 있어요. 외인은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고 보통 코스닥. 요번 주 쌍끌은 네이버, 한해로, 이수, 하나오션, 로템, SKC, 포인, 삼양식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마트, 현대글로비스, 대한항공, SK이노베이션, 머티, LG디플, LX인터, 동국제강, 현대일레, 롯데쇼핑, 카카오뱅크, 경동나비, 한우시스템. 공통적인 거는 딱 방산이죠. 대충 방산. 그리고 코스닥은 좀 뭐 항상 그렇지만 코스닥은 방향이 좀 없긴 없어요. 좀 개별적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알테는 바이오, 그다음에 엔터 쪽은 또 맨날 가죠 같이. 그다음에 2차전지, 바이오, 화장품 한 10개 정도만 같이 보시면 네이버는 실적 좋았고 상향도 됐어요.
이 친구는. 이건 좀 실적. 그다음 하늘에도 마찬가지고. 이수는 이거는 진짜 좀 이수 패턴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물론 뭐 성장성도 있고 뭐 기대감도 있고 하지만 너무 핫해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사주예요. 하나오션도 조선이지만 방산이 끼고 하나 그룹이고 좀 투심이 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 전망이 다른 조선주는 좀 꺾인 편이거든요. 근데 하나오션은 실적 전망이 꺾이지 않았어요. 전망치가. 예. 그리고 현대로템은 당연히 실제이고 SKC도 지금 애매하죠. 2차전지 한 2차전지도 좀 끼어 있어요. 이 지금 코스피에 공통적으로. 왜냐면은 이것도 뭐 매번 또 말씀드리는 거지만 전고체 ETF가 나왔거든요. 그럼 기간 자금이 좀 들어와서 약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그 다음에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리고 삼성 SDI 등등 이렇게 구성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학을 좀 건든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까지?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금 이제 포스코가 움직이면서 포스코 그룹을 다 건드렸어요. 근데 포인트 자체는 원래 좋아요. 실적 전망은 좀 꺾이긴 했는데 주주 환율도 50%. 그래서 주가도 어느 정도 테마로 한가공하고 테마로 이렇게 많이 오르고 좀 푹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저는 그때도 괜찮은 것 같았었어요. 그래가 그때 전 단기 납포 그때 계엄 터지고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친구는 들어가서 지금 가만히 있곤 있죠. 그때가 기회였으니까. 저는 이제 도전이하고 포인을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포인은 제가 진작에 수익 내고 나오고 더 치고 나가긴 하대요. 그리고 삼양이도 실적이고 이마트도 실적과 가이던스. 실적은 안 좋았지만 이제 앞으로 가이던스를 좀 높게 제시했어요.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도 당연히 실적도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가이던스도 실적 전망치도 상향 중이에요. 대한항공도 마찬가지고 실적이 좋았고 실적 전망치도 아직 괜찮고. 이노베이션은 화학이에요. 화학 쪽은 지금 화학 쪽하고 철강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요도 맨날 2차전지 플러스 화학이잖아요. 이 배터리가 2차전지가 화학이랑 같은 거거든요. 어차피 보면. 그 다음에 디플도 최근에 밑에서 전망대가 조금 올라오긴 왔어요. 예. 그래서 저는 2월 초나 뭐 그때 OLED를 들어가긴 했어요. 올해. 그 다음에 LX인터 운송 물류 쪽인데 이 현대글로비스하고 좀 비슷하죠. 근데 LX인터는 배당이 좋아요. 3월 달까지인가 가지고 있으면 이제 배당이 한 7%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번에도 칠거인가 나왔을 때 말씀드린 게 그 기대감으로 그 배당을 받든지 말든지 이제 그런 전략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 오를 거란 그 기대에 뭐 배당만 맞고 터지면 버티면 뭐 배당 받는 거니까 배당량 맞고 그 다음에 화학철강은 지금 수급이 들어오긴 왔어요. 그 다음에 변압기는 자기 혼자 들어온 것 같네. 롯데쇼핑도 현대백화점하고 이마트하고 같은 계열인데 좀 괜찮죠. 뭐 물가가 좀 안 잡혀서 이제 얘네들은 좀 그런 쪽으로 이익이지 않나 싶어요. 이마트나 이런 현대백화점은 저번에 보니까 그 명품 쪽이 그래도 잘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암만 경기 안 좋다 안 좋다 해도 명품은 잘 나가나 봐요. 네,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실적 잘 나오고 그렇죠. 영동나비에는 실적이 좀 안 좋았었어요. 안 좋았는데 주가는 고점 치고 좀 빠지긴 했죠. 그다음에 한원이는 아직 실적전인 것 같아요. 실적 기대감인지. 근데 이 친구는 부채가 실적이 금요일 날 나왔구나. 실적이 안 좋았어요.
이 부채가 높아요. 200%가 넘어가거든요. 뭐 예전에 유압 제어 쪽 뭐 그 인수하면서 돈을 많이 땡겼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부채가 높아서 요번에 단기손익에서 하회를 많이 했죠.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연기금이 좀 밀고 있어요. 그리고 DLNC나 현대건설은 가이던스도 좋고 실적도 좋았어요. 그래 등등등등등 현대백화점도 있네. 리츠금융지는 말 것도 없죠. 작년 주주환원율이 70 몇 프로? 번만큼이 70%를 환원을 해줘요. 이만한 기업은 없죠 우리나라에. 이 주주환원은 야가 최고일걸요. 이 실적보다는 진짜 그런 믿음으로 들어오지 않나 싶어요. 알테도 아직 실적전이고 JYP도 아직 실적전이고 에코프로는 실적이 나왔지만 좀 예상치가 없구나. 네, 적자로 됐지 싶은데 니가킴도 아직 실적이 안 나왔는데 내가 어젠가 토요일 날에 보니까 컨센이 상향이 좀 됐어요. 한 200, 몇백억 정도 상향은 됐어요. VT도 아직 실적전. 테크잉은 실적이 나왔지 않나 싶어요. 근데 하해인 것 같은데, 하해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실리콘도 화장품 아직 안 나왔고, 파마리서치 안 나왔고, 파마시즌 나왔는데 뭔가 하나 못하긴 했어요. 그리고 코스닥에는 이런 의료기기, 미용기기 이런 쪽은 전망치가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마리서치, 글래시스, 그 다음에 휴젤, 그 다음에 바이오플러스, 휴메딕스, 원텍, 비올 뭐 이런 쪽 전망치는 좀 내려왔는데 이 큰 대장들이 전망치가 안 빠지고 있거든요. 클래시스는 가이던스도 좋았어요. 그럼 얘네들이 가면은 걔네들도 같이 따라올 수는 있어요. 원텍은 토요일인가 또 상향이 되긴 했어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실적이 이번에 나오고 좀 많이 올랐죠. 급등했죠. 그다음에 디어유, 엔터주 뭐 이런 식으로 아직 조선기자재는 아직 안 나왔고 화장품하고 기대감으로 들어올 수도 있죠. 쭉 열었네요. 딱 이제 하루 종일 제가 영상을 찍고 방송을 한다면 이거 하나하나 딱 차트가 설명하긴 좋아요. 그죠? 제가 차트를 중요시 보진 않는데 차트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건 맞거든요. 그것만 보고 해석은 물론 안 되겠지만 또 영상 너무 길면 그렇잖아요. 그죠? 주말이라고 제가 조금 더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7주 제가 산 거는 LX 인터내셔널, 경동나비엔, 그 다음에 이수페탈, 한온 시스템, 테크인 이렇게 7주 제가 샀어요. 그리고 이 책을 보시기 전에 철강화학을 좀 말씀드리면 철강이 포스코가 최근에 올라오면서 다 어느 정도 지금 들어왔어요. 수급이. 그죠? 다 들어왔어요. 이게 저는 이제 이게 뭐 오늘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며칠 전부터 철강화학은 움직이긴 했거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열혈강판을 주로 제조하잖아요. 뭐 2차전지도 몇 개 있긴 한데 일단 열혈강판 가격이 1월 초부터 올라왔어요. 그리고 철강석 가격도 올라왔어요. 1월 초부터. 그 다음에 이제 코킹탄이라고 이제 원재료거든요.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익은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포스코도 그런 쪽으로 들어오지 않나 싶어요. 이게 저는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저는 몰라요. 신이 아니어서. 그렇지만 지금 흐름 자체는 좀 올라가고 있긴 있어요. 이 가격 자체가 이철 가격 자체가. 그래서 이게 계속 이렇게 밟아 올라갈지 뭐 이렇게 또 다 박스로 갈지 내려갈지는 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다. 그래서 저같이 매일매일 시장을 보고 저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신분이면 매수 저거에 맞춰서 그 시장 흐름에 맞춰서 매수 매도 해도 되겠지만 식자인 같은 분들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은 떨어지면 사고 이렇게 모아가는 게 제일 낫죠. 언젠간 이제 이런 기업들은 언젠간 다시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천년 만년 떨어지진 않잖아요. 주가도 천년 만년 올라가지도 않고 천년 만년 내려가지도 않고. 그리고 뭐 공매도가 3월에 맞게 돼서 갚는 수급일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일 좋게 생각하면 그냥 글로벌 경기가 좋아져서 철강 수요가 많아져서 저런 식으로 또 흐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화학도 마찬가지고 화학도 지금 다 조금씩 움직이잖아요.
밑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 레이크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의외라고 생각하는 게, 그 2차전지 ETF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들어온 거로 또 보여져요. 레이크 같은 경우는 2차전지도 그래서 조금씩 들썩들썩 하긴 했죠. 머티 같은 경우나 비행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전망치가 조금 상향이 되긴 했어요. 그리고 대주나 나노나 다 전고체 ETF에 묶여 있거든요. 전고체 ETF 구성 종목을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큰 이제 업종을 보고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종목을 찾아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돈이 돈단 말이죠. 이수가 비중이 제일 크고, 스페셜티 케미칼, 대주, 삼성 SDI, 나노신소재, 포퓨, 레이크, CIS 뭐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 이렇게 돌고 돌고 여기 올리다가 저기 올렸다가 그다음 저기 빼고 이런 식으로 키 맞추면서 점점 이렇게 상향을 갈지 하향을 갈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매수가 많으면 올라가는 거고, 매도가 많으면 이제 계단식으로 내려가거나 계단식 올라가거나 뭐 이런 식이거든요. 시장 자체가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 나쁘게 생각하면 또 그거죠, 공매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실제로 이 돈들이 지금 28년 뭐 29년 지금 제가 볼 수 있는 시장의 컨센서스는 27년이 이제 삼성은 나왔고, 그다음에 다른 기업도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27, 28, 29를 보고 뭐 지금 싸다고 생각될 때 이제 들어오는 걸 수급일 수도 있죠. 화학이나 이런 2차 전지는 아직 전망치가 돌아온 거는 없죠. BM하고 뭐 T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아직도 하행이긴 해요. 전망치가 화학도 마찬가지고 철강도 좀 마찬가지고. 근데 좀 나중에 이게 계속 이어진다면 있잖아요. 전망치도 나중에 상향이 될 거예요. 지금 현재는 애널리스트들이 반영은 하진 않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실제로 좀 더 장기적으로 그게 이제 이 가격들이 이어질 것 같으면 상향을 시킬 거예요. 애널리스트들이. 그 예전 작년 네이버나 하이브도 밑에서 저렇게 막 움직이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전망치가 상향이 됐어요. 그들도 바로 어느 정도 다가와야 이제 보이니까, 어느 정도 팩트를 기반해서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보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렇지만 저는 작년에 거는 놓쳤죠. 작년 한 5, 6월 달에도 네이버하고 하이브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전망치가 좀 많이 늦게 올라가가지고 그때가 무릎 정도였었는데, 지금 가격을 보면 그런 경우가 있긴 있죠. 그리고 이번 주 칠글 보시면, 에렉신터 같은 경우도 2월 11일 날 하향을 좀 크게 먹었어요. 전망치가 좀 유지를 하다가 많이 2월 11일 이때 하향을 좀 먹고 그대로 계속 가네요. 왜냐면 이게 전망치가 하향이 돼도 뭐 돈을 못 버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주주 환원이 2월 28일이구나. 다음 주 금요일까지 26일까지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8% 받죠. 7% 아니었는데 8%. 근데 대신에 이제 배당락을 맞아야 되겠죠. 주가는 떨어질 수 있어요. 배당 주는 만큼 맞을 수는 있어서 그대로 들어오지 않았나 싶긴 해요. 이들은 이 정도 사면은 금액을 보죠. 이 정도 사면은 더 가져가지 않을까요? 그냥 배당락 맞고 더 가져갈 심사는 아닌가? 그 전에 뺄라나? 그리고 경동나비엔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오늘 좀 들어왔네요. 그래도 이번 주 칠걸. 그럼 주로 볼까요? 이때까지 금요일 거 보고 있었네요. 금요일 당일 칠걸이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주간 수급이니까 주간 칠걸 보시면, 하간 요거는 금요일 날 이제 칠걸 수급이었어요. 잘못 봤네. 그다음에 이제 주간 쌍끌도 이제 카페에 올려놓고 있어요. 좀 큰 거다 맞죠? 삼전, 한익, 보홀, 엔솔, 방산, 화학 플러스 2차전지, 변압기, SKT, 모티, 이마트, 대한항공, 삼성물산, 이스페타, 하나비전. 공통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방산인 것 같아요. 방산 좋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이제 파마리서치, 글래시스, 그 다음에 엔터,
스튜디오 드래곤 그런 쪽이죠. DAU. 그다음 CJ ENM 엔터 이런 쪽. 그리고 화장품 쪽은 아직 실적이 좀 남았고 코스닥은 아직 실적 남은 기업이 많아서 좀 개별로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해요. 주간으로. 요건 주간입니다. 아까 거는 금요일날 21일 날 거고 주간으로 코스피아, LX인텔, 그 다음에 포스코. 포스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지 않나 싶어요. 이게 단기로 끝날지는 모르죠.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신이 아니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들어왔다. 저 이제 최가 가격이나 글로벌 경기가 언젠가는 한 뭐 1, 2년 더 분명히 좋아질 거잖아요. 뭐 계속 그러지는 않을 거니까 차후 그걸 보고 미리 들어오는 되돌림이 있을 수도 있다. 말들이기 때문에. 그 얘도 소각도 있고. 롯데리츠는 뭐 책을 한번 나온 것 같은데 이거는 리츠주는 그거죠. 그냥 소액으로 부동산 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 개념이니까. 그리고 메나 세아제강도 똑같아요. 이 철강 쪽. 저는 세아 베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세아 제강 쪽이 올라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콘텐트 리종학. 얘가 실적 발표를 안 했나?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이 얘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제 잘 나오고 급등 나오면서 같이 들어온 수급 같긴 해요. 일단 수급 자체는 단기 순이익은 그래도 상회를 했네요. 매출 조금 못했고 영업이익 조금 못했고 좀 따라 들어오는 수급일 가능성 좀 크긴 커요. 같은 업종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한가공은 금요일 날 그 장 끝나고 실적이 나온 거지 싶어요. 이 친구는 장 끝나고 예상치를 다 넘었어요.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진작부터 기관은 계속 사고 있었어요. 하락 나오고 그러니까 이럴 때가 진짜 낙폭이 좀 이때 저는 뉴스를 안 보니까 뭔가 또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갭 하락했겠죠. 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시더라도 이게 기업하고 상관이 없으면 진짜 기회예요. 기회.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도 밑에 잡아놓으면 푸근하게 들고 갈 수 있거든요. 시장이 만약에 제가 여기서 잡고 막 올라가는 상태에서 막 낙폭이 나와도 두려운 게 없잖아요. 여유롭잖아요. 밑에서 잡는 게 기회다. 수급은 뭐 좋죠. 수급은 기간이 밀고 있네요. 효티도 마찬가지로 화학적으로 다 묶여 있긴 있어요. 화학 쪽이 좀 움직이다 보니까 얘도 매출은 부합, 영업이익은 조금 하해.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상회를 했어요. 그때 2월 3일날 이때 실적 나오고 떨어졌죠. 결국 다시 조금 수급이 들어왔죠. 외국인이 사고 있네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거는 좀 부담이 없죠. 막 이렇게 많이 떠 있는 주식은 좀 부담스럽긴 해요. 32억이면 크게 들어온 거는 많이 들어온 건 아니네요. 솔브레인 홀딩스. 얘는 그거잖아요. 2차전지 쪽하고 막 그런 화학 쪽 아닌가 얘도? 화학 쪽인데 얘도 매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어울려서. 그러니까 화학 쪽이 딱히 지금 전망치가 좋으면서 끌고 올라가는 종목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철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망치가 올라가면서 어느 한 큰 대형주가 전망치가 좋아지면서 올라가면 저런 이제 외야 기업들도 실적이 전망이 떨어지거나 뭐 그래도 같이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가는데 지금 그게 안 보여가지고 애매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저렇게 지금 좋아 보이는 게 좀 있어도 저는 1월 달에 반도체하고 OLED하고 이런 쪽이 들어가가지고 저는 이제 더 들어갈 포트에 이제 더 들어갈 뭐 예수금도 없을 뿐더러 저는 어디다 지금 베팅을 해놨기 때문에 올 상반기는 그래서 좋아 보여도 조금은 들어갈 수는 있어도 들어가지는 않고 있어요. 이미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원래 연초에 딱 잡아놔야 되잖아요. 예. 어징간하게 이렇게 또 타이밍 놓쳐버리면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좀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바꾸진 않아요. 잘. 이미 이제 제가 생각하고 들어간 거에 믿고 이제 기다려 보는 거니까.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당연히 좋았죠. 실적도 괜찮았고 수급도 괜찮았고 그래 슈팅 나오고.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런 게 이제 밑에서 잡고 계신 분은 이제 여기서 잡고 계신 분은 괜찮겠죠. 뭐 더 떨어지든지 말든지. 요 그래도 이날 금요일 날에 비행기간이 지금 샀긴 샀어요. 근데 요거를 메인이 더 사줬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여기가 지금 믿고 계속 떨어져도 매수한 애가 외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래 떨어지는 날에도 외인이 조금 더 담으면 좋은데 기간이 많이 샀긴 하네요. 그래도 이것도 괜찮은 게 저 가격에서 기간이 또 받아줘서 또 유지할 수도 있고 좀 더 상승을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도 맨날 전망치는 계속 하향이긴 해요. 그렇지만 저 돈들이 앞으로의 26년, 27년, 28년까지도 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적을 좀 더 기대하고 들어오는 돈일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요래 들어왔고 저는 뭐 이제 종목을 봐도 좋아 보여도 들어가진 않아요. 이미 이제 들어간 곳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래 봤을 땐 그래도 화학 철강이 밑에서 이래 좀 움직이긴 해요. 그러니까 조금 유의 있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하이브 작년에가 조금 아쉬운 게 긴가민가 했었거든요. 엔터주 쪽이 하이브도 마찬가지고 JYP 뭐 이런 SM 이런 쪽이 칠글이 좀 많이 나왔어요. 이 구간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컨센 전망치가 좀 많이 계속 하향이 되다가 좀 주가가 올라오고 나서 돼가지고 좀 믿지를 못했거든요. 매나 지금도 같은 상황이긴 한데 진짜로 이제 또 7강학이 이제 글로벌 경기가 살면서 수요가 많아져서 정말 이익이 돌아서면은 차츰차츰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계단식으로 한 그래도 몇 개월은 6에서 1년 혹은 근데 그때 이때 엔터주하고 2차 전지도 하반기 때 딱 들어왔어요. 근데 2차 전지는 실적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LG 다른 그걸 진짜 몰라요. 얘네들도 이제 좋을 줄 알고 기대로 올리다가 방향을 틀었죠. 제가 언제 들어갔더라? 제가 9월 달에 들어갔거든요. 이땐가 어땐가 전체적으로 2차 전지를 돌린 적이 있어요. 이땐가 7월 달인가? 7월 달이 싶다. 네, 7월 달에 전체적으로 2차 전지 한번 돈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때 전 또 기다렸다가 이제 좀 기회 보고 들어갔죠. 이제 무릎 정도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이제 실적이 계속 하향이에요. 근데 이런 연기금은 진짜 몇 년을 보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연기금을 따라갈 그만한 자금은 없어요. 그럼 저는 아니다 싶으면 바꿔야 되잖아요. 제가 이 계속 물탈 수 있는 그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왔는데 얘네들도 올리다가 보니까 시간 이제 점점 실적이 이날이 실적 발표거든요. 였거든요. 그 전에 이제 빠진 애들은 빠진단 말이죠. 이게 아닌갑다. 실적이 이제 계속 또 기대로 들어왔다가 올해도 아닌갑다 해서 좀 빠지고. 근데 요번도 이제 요번에는 좋아지겠지 하면서 들어오는 돈일 수도 있어요. 주가가 계속 올라가려면 요번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다 좋아야 되겠죠. 미리 좀 반영한다는 거. 또 가다가 조금 시간이 다가오면 또 방향이 틀어질 수도 있긴 있어요. 연기금은 지금은 지수 방어 플러스 이제 야는 초장기 투자 이런 종목은 진짜 초장기 투자니까 저는 그래서 클래시스를 이때 들어갔었어요. 미용기기가 그나마 전망치가 다 상향이고 살아있어요. 휴젤,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휴메딕스, 바플, 필러 쪽, 뭐 보톡스 쪽. 원택이도 최근에 어젠가 상향되고, 비올도 나쁘지 않은 기업인데 얘는 못 가더라고요 잘. 변동도 심하고. 예, 그리고 저는 이런 걸 추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고 제가 올해 상반기, 예, 상반기를 노려보고 있는 섹터 섹터고, 그리고 OLED 쪽에는 저는 이제 덕산 네오룩스 이런 쪽이 괜찮은 것 같지만 저는 이녹스 첨단 소재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AP도 좀 들어갔었어요. 두 개를 일부러 들었어요. 하나가 아니다 싶으면 나오려고. 전 또 뭐 이거를 뭐 계획은 기간은 진짜 상반기, 그 다음에 또 보고 상황 보고 뭐 하반기까지도 가져갈 생각인데, 이게 또 언제든지 또 돌아설 수도 있거든요. 이 전망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런 흐름에 맞출 자신이 있어서 얘네들 하는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려면 역시 디플 이런 애들이 움직여주면은 다 같이 좀 올라갈 수도 있죠. 실적이 좀 적게 나와도 이 친구는 좀 개별로 가는 것 같아요. 뭔가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어, 장난치는 걸 수도 있죠. 이런 시청은. 왜냐하면 한 그룹밖 몇 그룹이 없을 거예요. 이런 시청 작은 것들은 한 그룹이 좌지우지 할 수 있거든요. 1730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안 건드리겠네요. 좀 위험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런 걸 제가 왜 안 건드리냐. 이건 자동차 부품주인데, 이 자동차 부품주가 전체적으로 9월달, 그 10월달부터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저는 만들어 가지고 있고, 보시면 이 친구가 이 작년에도 그랬을 거예요. 한국무브렉스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쭉 흘렸다가 하한가 나오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총 적은 거는 이 몇 그룹이 없을 거예요. 시총이 1,4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주체가 가지고 놀 수 있어요. 뭐 삼성전자나 좀 큰 종목은 여러 주체가 있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가 힘들거든요. 반대가 뭐 이래 보면은 자기가 엎어 쓸 수도 있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좀 웬만하면 큰 종목을 건드려요. 장난치기가 쉬워서. SL은 갑자기 떴네요. 뭐 뉴스 떴나? 아, 수출입 통계에서 부품 좀 잘 나왔다고 또 저래 올린 건가? 그리고 좀 괜찮은 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OLED하고 미용기기 부품줄 뭐 작년부터 가지고 있었고, 대한통운 또 작년부터 가지고 있었고, 방산은 팔았다만 올라가고, 방산도 뭐 아직까지 실적 전망도 괜찮고, 실적도 잘 나왔고, 한해로하고 현대로템, 넥스위어는 조금 왔다리 갔다리 많이 해요. 전망치가 꾸준히 상향되는 건 한해로하고 현대로템이에요. 그리고 오늘 몸 쪽도 괜찮죠. 몇몇은 괜찮던데, 우금지라던가 그다음 한국금융지주 이런 쪽은 다 전망치가 살아있어요. 전망치 살아있는 쪽은 그래도 살아있거든요. 추세가. 이런 그래도 지금 추세가 최근에 20일 날 좀 떨어지고, 15일부터 좀 떨어지긴 했네요. 살아있고, 방산이 저는 더 갈 것 같은데요. 저 정도의 실적 전망이 떨어지질 않아요. 좀씩 왔다 갔다, 위에는 당연히 왔다 갔다 해요. 반대 애널리스트들이 이건 아니다, 이건 너무 높게 잡았다 전망치를, 그럼 또 반대쪽에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모두가 오케이 하는 게 제일 좋긴 좋죠. 이 정도 더 받아도 된다 뭐 이런 거. 한화오션은 20일날 살짝 꺾였어요, 올라오다가. 그다음에 한해로는 계속 상향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거는 반대 의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견이 없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유지하거나 더 올라가거나 그렇게 되겠죠.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개인들은 어떻게 보면 좀 양념 상승에 더 상승해주고 하락에 더 하락해주는 그런 좀 역할. 양념 정도니까. 은행은 오금지가 제일 상향이 된 것 같던데.
우금지 저는 딱 3개 보거든요. 금융주는 KB, 신한, 우금지. KB는 좀 올라오다가 최근에 하향을 한번 했어요. 20일날. 우금지는 밑에서 상향이 계속되고 있어요. 2월 초부터 2월 6일부터 계속 올라왔어요. 신한은 아직 최근에 조금 올라오긴 하는데 하향이 좀 돼 있죠. 좀 더 이렇게 딱 되면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화장품 섹터는 아직 실적이 안 나온 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좀 더 요거는 또 지켜봐야 되겠죠. 실적 나오기 전이는. 지금 아직 안 나왔는데 우리 썬님이 실리콘트 VT 많이 올랐네요. 6% 3% 7%. 코맥스 일단은 더 가려면 아모레하고 LG 생건이 계속 가져야 되겠죠. 이런 예약 중소형자 가려면 APR은 화장품이라기보다는 얘도 미용기기 쪽이니까. 엔터도 아직 살아있잖아. 아직 실적이 아직 안 나와가지고 SM은 나왔고 JYP 안 나왔고 스튜디오 나왔고 아직 이런 애들이 실적이 아직 안 나왔다. 제가 포트에 하나 더 넣고 싶은 건 현대건설인데 기간은 계속 밀다가 엔게임이 살짝 팔았네요. 그렇지만 금투가 받고 있구나. DLNC는 여긴 DLNC는 웨인이 또 좋아하나 보네요. 웨인이 좀 세긴 세다 그죠? 현대건설이보다 주가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런 식으로 또 현대건설하고 DLNC가 같이 올라가면서 이제 이런 다른 기업들도 같이 이제 섹터에 묶여 있어서 자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 노리시는 분들도 있겠죠. 좀 더 큰 수익. 그리고 의류 섬유 쪽은 FNF가 대장이죠. 대장이고 하승도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지 싶은데 그리고 힐러가 지금 못 갔거든요. 이 친구는 의외로 전망치가 좀 상향이 됐어요. 그래서 저것도 언젠간 가지 않을까 싶긴 해요. 제일 주가가 못 가는 데는 또 이유가 있겠지만 계속 좀 상향이긴 하거든요. 11월 달부터 상향이긴 한데 영 못 가고 있죠 주식이. 이때부터 상향이긴 한데 주가가 가지 못하네요. 변동폭은 굉장히 작네. 이번에 실적이 좀 못했네요. 매출은 보합했고 단기 손익가 조금 떨어졌네. 우리 쪽은 확실히 금토가 미는 것 같아요. FNF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거 컨센 전망이 이건 또 추천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주가는 떨어져 있고 아직 이 전망치를 반영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저는 좀 들면은 지금 자리는 저는 또 괜찮아 보여요. 이런 좀 굵직굵직한 이평선언을 받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제가 뭐 차트를 보긴 보지만 맨 마지막에 보죠. 들어갈 적에 어느 자리가 괜찮을까. 차트로 판단을 안 하고 전체적으로 보고 이제 마지막에 결정을 하는 거죠. 매수를. 거의 한 3년 선이니까. 이런 데는 근데 그 폭이 엄청 작죠? 이거는 주주환원이 없나? 이 주주환원 해주면 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휠라 24년 3월 22, 9월 20일 100억 자사주 매입 이게 다네. 끝으로 생각이 현실이 된다입니다. 만약 내 종목이 안 가더라도 지수를 먼저 끌어올려 놓고 또 다른 종목 왔다 갔다 이제 그 종목들이 천천히 같이 다 따라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 종목이 만약에 안 올라가더라도 지수는 올라가는데 뭐 그런 경우 허다하죠. 결국엔 다 같이 올라오게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도 상승한다.